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시점은 2022년 대선 때이고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쓴 서신 보고에서입니다. 한 지구장은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하며 후원금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총재의 지휘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보고서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경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구장은 서신 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신통일 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을 물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여성 최초 경북도 당위원장으로 소개합니다. 지구장은 김 의원에게 1041개 읍면동 기반을 통한 협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서밋 책자, 한일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한 겁니다. 또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고 대선 후 긴밀한 협조를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강조합니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별 핵심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최근 각 지구장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과 결탁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JTBC 취재진 질문에 후원자 중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2년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뒤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회에 자금을 할당한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1지구부터 4지구는 4천, 5지구는 5천, 이렇게 총 2억 1천만 원을 나누어 후원한 정황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구장들이 작성한 참부모님 서신 보고 내용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일주일 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특별 집회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실제 이날 이후로 통일교 각 지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회로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롯데호텔 특별 집회 이틀 뒤인 2022년 3월 4일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는 총무처장 조모 씨에게 문자로 긴급하게 선교 지원비가 나가야 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지구 4천, 2지구 4천, 3지구 4천, 4지구 4천, 5지구 5천, 전체 2억 1천이라며 전국 5개 지구별로 후원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은 조 씨에게 총 2억 1천만 원 사용됐나요라며 재차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조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같은 문자 내역을 확보한 특검은 한 총재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통일교 각 지구를 움직여 총 2억 1천만 원을 국민의힘 시도당에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된 만큼 대선 당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뿐 아니라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파악해보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론조사를 자신의 요구대로 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란 취지였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까지 챙겼던 건 포항시장 공천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 A씨는 2022년 4월 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빨리 나서야 한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모양새가 안 좋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이 진행하려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여론조사에는 교체지수를 넣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 출신 후보의 불리한 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다른 지역에선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번엔 아예 전략공천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전략공천을 고려하려면서 재심은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포항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전략공천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재심 요청까지 중앙당이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조사 방식 등을 바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을 문제 삼으면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당시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주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경선에 참여한 건 이강덕 현 포항시장 등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역 포항시장이자 세 번째 당선에 도전했던 이 시장은 경선에 앞서 컷오프됐습니다. 이 시장 측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재심 청구를 했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시장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최종 포항시장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2022년 4월 말로 이 시장이 컷오프에 반발해 경북도당에 재심을 요구한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정재 의원이 울고불고하며 SOS를 쳤다면서 재심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포항시장 등 경북 지역 지자체장 공천 권한이 있는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에 전화를 해 중앙당에서 재심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현역 의원 이름을 여럿 거론하며 이들에게도 얘기해놨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끔 당 지도부에 전화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과 상의까지 한 걸로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JTBC는 김 의원에게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던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윤핵관 의원들 중 일부는 대통령과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